교수님, 네, 대구의 섬유 산업, 섬유 도시로 시작했던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대구는 섬유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구와 주변 지역은 섬유 원료의 주 산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주, 상주, 이쪽 뽕나무 또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양장을 많이 했고요. 또 안동은 대마 생산으로 아직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면화 생산이 이 경상도 지역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면화 생산이 이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구 주변으로 천년 섬유 원료의 산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는 옛날에는 주로 이제 이런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강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동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많은 섬유 원료들이 집산되고 1905년에 또 경부선이 개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사실상 사통 팔달의 도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섬유산업 또 섬유산업 원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섬유산업의 도시가 된 것이죠. 또 하나 추가되어야 될 것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자본들이 대구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1918년, 19년 이때 일본의 그 유소의 제사 공장들이 대구에 와서 공장을 짓고 제사 공장이라고 하면 실을 짓는 거예요? 네, 그 누에를 통해서 옛날로 그 천년식을 실크. 만드는 것이죠. 네. 굳이 따지면 원래 누에꽃에서 실을 뽑는 기술은 원래는 간해수공업의 형태인데 이를 공장식으로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죠. 대량 생산이 네. 가능하게 되겠군요.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1935년쯤에 이런 대구에서 뽑아낸 그 제사 양이 전 조선에서 20% 정도 돼야 됩니다. 오. 그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제사 생산량의 20%가 대구에서 생산됐다는 게 그만큼 대구에서 섬유 공장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요, 1940년에 37개가 있었답니다. 제사 공장이 대구에 37개가 정말 있었다는 많은 이야기입니다.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28곳이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일본 자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했고 영세했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일본이 전쟁 시기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이 제사 공장은 다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공장에 이어서 또 섬유 산업이 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좀 발달하게 된 시기는 또 그럼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950년대 이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950년대 이후 50년대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대구와 대구 인근 지역을 빼놓고는 이제 전란을 피해를 입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산업 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들이고 이 산업을 하려면 대구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특히 또 대구의 강점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대구가 사실은 일제시대부터 3대 교육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경공업이라도 숙련된 노동자들은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야지 공장 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공장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일정한 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남아 있는 도시 대구. 그리고 교육 기능이 남아있는 도시 대구, 그리고 피난민들이 많아서 싼 노동력이 많은 도시가 대구. 이런 요건들이 맞춰지니까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전에 천연 그 섬유에서 화섬 섬유로 바뀌게 되는 거는 교수님 언제부터일까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한국 나이롱이라고 한국 나이롱. 예, 나이롱이라고 지금은 코롱입니다. 코롱 공장이 1957년에 대구에서 생겼습니다. 이런 나이롱 공장이 대구에 1957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가 그 화섬 섬유의 이른바 메카로 자리 잡는데요. 한 차례 또 붐이 되는 것은 1980년 중반입니다. 그 화섬 섬유의 주 품목이 좀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대구의 그 화섬 업계가 일종의 기회를 잡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1987년에는 그 한국의 화섬, 대구에서 주로 많이 생산했습니다만 일본의 생산을 추월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 4대 합섬 생산 국가가 된 것이죠. 그 한가운데 대구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대구는 섬유도시의 명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를 하기 시작하죠. 1955년에 48만 명이었던 인구가 1985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해서 이제 200만 명을 넘어섭니다. 202만 명 대구가 대구의 되는데 인구가. 예. 그래서 많은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방직.
금호 방직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제일 모직 같은 공장들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자리들이었죠 당시에는. 네, 지금 봐도 사실 그 지금 제일 모직터 지금 침산동에 남은 제일 있잖아요. 모직터 그 당시에 1,400명이 근무를 했다고 하거든요. 엄청 큰 공장인데 지금도 큰데 그 당시에 대구의 시의 규모에서 봤을 때는 엄청 큰 공장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대구로 몰려들다 보니까 제일모직의 기숙사가 엄청 좋았대요. 그 지금 기숙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거기 미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혼 여성들 가족들도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깨끗했고 저는 그 지금 그게 삼성 그 창조 캠퍼스에 지금 있는데 혁신센터.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제일 모직 기숙사를 남겨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가면서 거기 그 기숙사 지금 남아 있는 거 보면서 옛날 생각에 잠기고 또 좀 잘 갖고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산보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여하튼 저는 그 기숙사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잠기곤 합니다. 명절 때 보면은 그 회사에서 그 귀성 차량 같은 것들을 회사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귀성 버스가 그 상격동 주변에 뭐 줄을 쫙 섰다고 그러고요. 명절 때 남아 있잖아요. 대구 시내가 텅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모이고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뭐 주식해서 갑을 방지.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큰 건물에 이렇게 갑을 방지 적혀 있는 큰 건물도 있었고. 한자로. 예. 그래서 어릴 때 저 한자가 뭐야 아버지한테 물었던 기억. 그 회사 어떤 회사야 이런 거 예. 물어보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코롱, 동국화섬, 뭐 제일화섬, 금강화섬 이런 기업들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천 그 양가로 아파트가 많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전부 염색 공장 그리고 코롱 뭐 이런 굉장히 큰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그 옛날 사진을 보면 그 신천 주위로 그 아주 대구 섬유 산업의 이용을 우리가 그 경험할 수가 보면 저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갑을 대단했습니다. 그 IMF 위기 이후에 부도가 나서 그렇지 갑을은 서문시장에서 포목접하던 박재갑 씨가 창업주인데요. 부도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최고 큰 섬유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전자, 건설, 기계, 금속, 유통, 금융업 뭐 이런 부분에 사업 걸쳐서 확장을 사업을 엄청 확장했고요. 해요. 또 중국하고 뭐 이런 6개 나라의 공장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섬유 회사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외환위기 이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또 동국무역도 있었는데요. 여기는 또 서문시장에서 그 염료 행상을 한 백옥기 씨가 창업을 했는데 여기도 또 IMF 이후에 부도가 났어요. 이 동국무역그룹도 13개 계열 기업이 있었고 또 해외에 10개 기업을 운영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섬유 관련 회사들이 얼마나 컸던가 그리고 또 IMF 위기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대구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 가불과 동국은 서문시장이라는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전에 이 서문시장이 먼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섬유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구 조금 옛날 분들은 서문시장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이 위원장 아시죠? 네, 뭐 큰 포목시장, 시장이라고. 큰 시장, 아주 큰 큰 시장. 시장이라고. 시장은 예. 그냥 시장입니다. 서문시장은 그냥 시장. 시장으로 대표되는 그냥 시장 그 자체입니다. 큰 시장, 한국에서 최고 큰 시장이 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큰 시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서문시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위축되기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예,
경부고속도로가 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랑 관련이 있어요. 네네.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 가기가 편하니까 지금 또 KTX가 생기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아프면 또 다 서울로 가서 병원을 찾아가고 또 젊은 친구들 또 고등학생들 이런 쪽은 또 좋은 학교 찾아서 서울로 가고 또 졸업 후에는 또 직장 찾아서 서울로 가고 하는데 이것도 KTX 영향이 큰 거 아닙니까? 그만큼 품질력도 좋고 그리고 다양한 품목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섬유, 원단, 원사들이 거래되는 곳 주거래처가 이제 주거래 장소가 서문시장이었던 거니까 섬유의 발전과 또 서문시장도 때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